네, 그럼 부장님, 업무 정지는 모두 과징 근무로 대체가 될까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한 과징금 적용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요양기관이 원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징금 처분을 받으려면 처분 사정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일 이내에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해당 기준의 몇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국공립 요양기관 또는 업무정지 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무조건 과징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과징금 신청서를 내셔야 네, 된다. 일정 그렇습니다. 기간 안에. 그래서 저희 민원 중에도 왜 나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냐고 해서 보면 신청을 안 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징금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인 입장에서 또 예민한 부분이 거짓 청구와 착오 청구의 구분이 네. 쉽지 않다는 것 네. 같아요. 이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처벌의 수위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좀 알려주십시오. 현지 수사 제도 안내 책자 19페이지와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 기준 및 거짓 청구 유형 제3조 거짓 유형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개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짓 청구란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거나 진료 행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진료비 청구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거짓 청구도 부당 청구에 해당됩니다. 착오 청구는 관련 곳이나 기준에 맞추지 않아 발생한 산정 기준 위반 청구나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등 실제 그 행위는 이루어졌으나 청구 혹은 본인 부담금 징수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 잘못 징수 혹은 청구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거짓 청구는 존재 자체를 안 한 것이고 네. 착오 청구는 존재는 하나 양적인 카운팅이 좀 잘못됐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현지 조사를 받고 나서 형사고발이 되는 네. 또 저희 회원들도 간혹 봅니다. 근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네.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하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요.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보법 115조와 116조의 벌칙 조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한 요양기관, 피조사기관 대표자나 관계인이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요양기관은 고발 대상이 됩니다. 네. 이행실태 조사라고 업무정지 기간 지키고 있는지 조사 나갔는데 의료기관에서 급여행위를 하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네요. 사기죄가.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지 조사 전에 의료기관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진행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후에 현지 조사가 다시 재개업을 했을 때 다시 이루어지는 건지 네. 알려주십시오. 휴업을 하시거나 폐업하고 또는 어떤 수사 등으로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불능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폐업 중에 현지 조사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행정예고가 올라온 게 있어서 저희 의사협회에서 반대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비슷한 내용일 텐데요. 현지 조사를 받고 나서 행정처분 통보 전에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행정처분은 진행이 되는 것인지. 네. 현지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통보 전에 폐업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금을 처분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네. 그냥 그 과징금 처분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현지 조사 이후에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결과가 이제 고지가 될 텐데 행정처분 이행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네, 현지 조사 종료 후 행정처분 통보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넉넉히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지조사 종료 후 정산심사를 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산출하는데 약 7개월이 소요되고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약 1개월,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에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는 최소 필요 기간으로 각 절차마다 소요 기간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처분 통보가 다소 늦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네. 그 통보가 이루어지네요. 네.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만큼 심사평가원의 인력도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지 조사 시에 의료기관의 대처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외부의 조력, 뭐 변호인의 네. 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녹음이나 녹취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현지 조사 중에 불만 사항들, 저희가 네. 이제 흔히 위압적인 조사였다고 네, 많으시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문의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행정조사 기본법 제23조에 따라서 사전 협의하여 조사 과정을 녹화나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부 인력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는 없죠. 조사 대상자가 하여야 할 경험 사실의 진술을 대신해서 원장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장님이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조력자에 의해서 진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만사항은 조사 종료 후에 대상 기관에 발송되는 현지 조사 청렴 확인제라고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녹음할 수 있다. 저희는 네. 녹음하시라고 많이 상호 권하거든요. 협의하에. 협의하에. 네. 몰래 녹취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 어찌됐든 상호 협의에 가능하십니다. 조사하시는 분한테 녹음하겠다고 네. 통지하고 녹음하시는 건 괜찮다. 네. 그다음에 변호인을 옆에 부르는 상황은 입회는 가능하지만 대신 진술하는 것은 허용하지 네. 않는다. 그다음에 조사하면서 생긴 불만은 현지조사 청렴 확인제라는 설문조사에 의견을 내거나 복지부에 문의할 수 있다. 네.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데 복지부라면 보험평가과를 네,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에 집중하시고 매진하시다 보면 이게 착오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꽤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착오 청구를 인지했을 때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가장 좋은 네.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양기관 내 사전 예방 관리 시스템에 의해 산정 기준, 전산착오 등 착오 청구가 되었다면 심평원 각 심사 업무 파트에 자진 신고 가능하고요. 참고로 거짓 유형에 해당될 경우 민원 제보, 언론 보도, 경찰 또는 부당 사실이 인지된 경우 다른 기관에서 우리 병원이 부당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런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이는 건데요. 그거를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이 자진 신고라는 게 자율점검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자율점검은 매년 복지부에서 사전 예고를 해서 다음 해에 항목을 정해서 자율점검이라는 제도를 타는 거고요. 자진 신고는 우리가 내부에서 원장님 하에 그 병원 내 자율적으로 부당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착오 청구, 그다음 산정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 확인됐을 때 각 심평원의 심사 담당 업무부서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진 신고에서 이제 잘못된 청구 부분을 스스로 반납했을 네,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없습니다. 배수가 네, 없는 거겠네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대한 물량에 대해서 정말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또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심사평가원 김희연 조사 2부장님과 현지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와 또 기본적인 사항들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저희 의사협회 회원분들이 현지조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부당 청구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